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의 빅데이터 트렌드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컨셉을 연출하라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정서로서 감성이라고 표현하면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이유 있는 소비가 만족감을 선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반면 갬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일상화되었죠. 각자에게 특화된 정서로서 쾌락적이고 유의성이 강한 컨셉 있는 소비가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여러 전략에 이러한 갬성을 반영한 그러한 서비스 및 상품 개발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컨셉이라고 하면요, 이러한 갬성에 특화된 정서를 느끼기 위한 어떤 직관적인 자극 정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인 미학, 순간적인 느낌, 가볍고 헐거운 컨셉에 빠르게 반응하는 이런 소비자 트렌드에 반응해서 우리가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이해보다는요, 감성적인 공감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추어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든지 또는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을 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도요,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 즉 마케팅하지 말고 컨셉팅하라라고 하는 용어에 걸맞는 이러한 어떠한 새로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구사에 매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신세계 백화점의 러즈 스프링을 한번 보세요. 40여 개의 봄꽃, 무려 115만 송이를 포토존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연히 소비자들은요, 특정 물건을 산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이 공간의 재탄생에 대한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그러면 자연히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의 어떤 이러한 컨셉에 어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셀 마켓에 관한 개념입니다. 세포 단위의 시장이 생성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 슈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난다, 밤비 뷰티 또는 에이블리, 뭐 K 뷰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러 이 소비자들의 단위를 틈새 시장을 노린 이러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매출 신장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적용된 그러한 기업들입니다. 구글 코리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으로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100만 명 이상 엄청난 숫자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국내 유튜브만 해도 2,500만 명에 달할 정도이다. 따라서 SNS를 통한 이런 영상 콘텐츠 채널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들의 어떤 활동 플랫폼,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일단 그 발길이 자연스럽게 옮겨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공간의 재탄생 개념에서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세포마켓의 강점을 쭉 구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업들은요,
낮은 투자 비용과 낮은 재고 유지 비용과 타겟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세포 마켓을 공략하는 뭐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프로슈머의 개념도 2.0으로까지 버전업이 됐는데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개별적으로도 유통 구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이 소비자들은 스토리, 즉 콘텐츠에 공감하고 공유하더라고 하는 것을 이 전략 구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과거 기술적인 인자에서 사회적 인자로, 그리고 판매자 인자로, 이제는 소비자 인자로 점점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잡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워라벨의 시점에서 자신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짙다 보니까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 또는 여러 이 잡을 가지는, 그죠? 아르바이트 개념이 적용된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지더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본업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런 뭐 자아실현을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차 이 짙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나나랜드라고 하는 것 등을 통해서, 그죠? 나 자신, 자기만족, 자연스러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마켓의 시사점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미래 시점의 목표를 지향한다. 지금의 삶 자체보다는, 그죠? 미래의 어떤 버전업을 시킬 수 있는 성향으로 점차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쪽에 기꺼이 투자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건은 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명확한 현황 분석이 요구되어진다. 즉 소비자들의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 포커스를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물론 유해 콘텐츠와의 전쟁도 대두된 하나의 공론화 시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했었죠. 따라서 우리가 이 기업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의식을 좀 기업들은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CSR이라고 하면은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죠. 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제도 정도로 우리가 기부 정도로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러면 CSV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바로 가치를 공유한다는 개념이 되죠. 기업의 어떤 그 수익 창출의 전략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해결을 통해서 자연히 기업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어떤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뭐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탐스 슈즈를 보통 예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 소비자들은요, 이 탐스 슈즈 신발 한 켤레를 사줌으로써 그 오지에 또는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 신발 하나가 없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즉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사줌으로써 조금 비싸게 사실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 켤레를 사줌으로써 한 켤레가 이렇게 자동 기부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기업이 구사함으로써 결국은 소비로도 이어지고 기부 행위로도 이어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패턴으로 기업의 전략 구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USR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롭게 요즘 연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공유가치 창출 개념인 CSR과 CSV를 합쳐서 대학에서 그죠? 대학에 그러면은 우리 사회적 책임이 뭐가 있을까? 대학의 책임 문제를 새롭게 다뤄보자는 거죠. 교육과 관련된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다양한 이러한 역량을 존중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죠? 천편일률적인 어떤 교육 문화에 젖어 있음으로써 너 아닌 다른 사람을 대체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키워내는 이러한 대학의 어떤 모순적인 이런 교육 현실에서 좀 벗어나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 미스매치의 문제, 즉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 따라서 자연히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의 어떤 교육도 점차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러한 다양한 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패턴이 조금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즘 옛날 이 뉴트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복고라고 하면 우리가 수시로 등장하다 사라지는 단순한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렇지만 뉴트로라고 할 때는요. 단지 과거를 파는 것이 아닌 과거를 빌려서 현재를 파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설렘, 즉 기업에게는 도전이자 또 하나의 수익 창출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트로라고 하면 과거의 재현, 뉴트로는요 익숙하지 않은 옛 것들, 즉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카메라가 일상화되어 있는 또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필름, 그죠? 또는 디지털에서도 이런 걸 구사하죠. 이 과거에는 이제 현상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재현해내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죠. 따라서 내가 찍은 그 순간 바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어떤 카메라의 성능이 아닌 현상이라고 하는 즉 시간 일정 시간 동안은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뭐 답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그 천천히 가는 이런 어떤 삶에 우리는 과거의 향수, 즉 필름 시대의 어떤 이런 향수에 새롭게 젊은 층들이 또 오히려 좋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새로운 콘텐츠를 디지털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만 이 아날로그 감성, 즉 참신함에도 기업의 어떤 상품 개발에 이런 것들을 가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퇴보가 아닌 이런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는 이러한 성향도 우리가 이 트렌드에 잘 반영을 해볼 필요성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향수와 새로운 경험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재해석, 도전과 기회 관점에서 우리가 뉴트로라고 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기념비적인 모델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 즉 단순한 어떤 과거 어떤 의 재현이 아닌 거죠. 현재의 관점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나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념비적인 이러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즉 복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원형을 모방해서 다시 판다는 것. 예전 제품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작업을 벗어나서 이 목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기업 전략 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죠. 보시면 이 대우전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이 광고 모델, 광고로도 활용이 되고 있었죠. 과거에 어떤 이러한 어떤 아주 탄탄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우전자의 어떤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키는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에 활용할 수 하는 뭐 이러한 이 광고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 보셨을 겁니다. 즉 전통을 파는 것으로서 수익을 연계시키는 이러한 전략도 매우 중요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 독자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트렌드에 숨어 있는 어떤 삶의 태도를 기업들이 이해함으로써 이 차별화된 어떤 접근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켜 나가는, 즉 정반대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옛것과 새로움, 친근함과 신기함, 촌스러움과 모던함 등 기업에서 각종 소비자들의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린 서비스 서바이벌, 그린, 이 바로 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환경이 아니라 이제 필환경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단순히 친환경적인 제품을 넘어서 기업의 어떤 그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필히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린 서바이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2019년 4월 1일부로 금지가 되었었죠. 그래서 또 새롭게 나와진 게 뭡니까? 바로 이 생분해성 비닐. 이런 단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이 가미되어서 이제 쉽게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분해가 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환경의 개념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 세계 이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해양 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 분해시키지 못하고 폐기 처분함으로써 생태계 교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에 관한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죠.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다 할 정도로 이 붉은 바다 거북의 성별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이러한 어떤 그 문제의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제품 구매가 착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현재 뭐 수용성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각종 어떤 그 폐기 처분 또는 재활용의 개념을 활용해서 많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 사례가 많이 있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전혀 없는 이러한 어떤 기술 개발에도 기업들은 늘 박차를 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제품 개발에 반영을 해줄 수 있을 때 기업은 이 사람들이 다시 찾아주는 그러한 것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린 서바이벌에 대한 개념은요, 단순한 이제 그 뭐 제로 웨이스트의 개념을 넘어서 재활용 개념의 재활용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서 뭐 친환경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제 공존의 개념으로까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더불어서 동물이나 자연이 함께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 또는 소재 개발 등의 기업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전략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그린 서바이벌에 있어서의 한 예로 이렇게 순환 경제가 가능한 것이 나오죠. 예, 커피 찌꺼기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바로 이 버섯 재배에 필요한 거름으로서 그죠? 활용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필환경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을 한번 보면요. 이러한 필환경을 위해서는 물론 제도 또는 법으로서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이러한 필환경의 어떤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통한 어떤 그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또 자연이 어떤 뭐 적극적인 어떤 자발적인 동참이나 그죠? 이런 친환경 경영을 구사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도 끊임없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으로 적용 또는 빅데이터 분석의 적용 또는 인공지능으로의 어떤 그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업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